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느 누구라도 외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배우는 방법에 따라서 아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스페인어 선생님인데요. 이 첫 번째 선생님은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하고 실제로 연습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는 스페인에 있습니다. 저는 스페인에 있습니다. 여기 바르셀로나예요. 여기 바르셀로나예요. 저는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Ok, está bien. Entonces, ¿cuántas veces tú has visto mi vídeo?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얼만큼 제 비디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Yo pienso que unas 30 veces. 30번 정도 보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 말을 계속 연습했던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양스마입니다. 이것은 피자입니다. 이것은 콜라입니다. 이것은 커피입니다. 你学习多长时间？ 비슷한 영상을 제가 보여주고 한국어 연습을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연습을 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我就是看了你那个视频，看了很长时。1个小时？没有， 1시간 공부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没有1个小时。能有10分钟。 10분 정도 보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10분 만에 이 정도 한 것도 엄청나게 빨리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앞에 제가 소개드렸던 저희 스페인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를 이전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 쪽 또 다른 스페인어 선생님입니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일체 없습니다. 물론 한국어 드라마는 이전에 조금씩 본 적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제가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글을 보내주고 이것을 연습하세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멘드라이에요. 저는 페루에 살아요. 저는 리마에 살아요. 저는 23살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내준 글을 보고 발음을 구글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고 의미를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한 거죠. 이렇게 30분 정도 하였습니다. 대단하죠? 한국어를 일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읽는 방법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국어 문장을 보고 소리를 듣고 한글 문장을 보면서 눈에 익도록 연습하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로만 계속 듣고 문장을 보고 익히는 연습 중이었죠. 이렇게 해서 30분 만에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믿기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배우게 되면 나중에 한 달이나 2달 후에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저희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대부분 저희 중국어 선생님한테 제가 한국어를 이렇게 연습해 보라고 처음에 시키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도 다른 언어를 어떻게 배워야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제가 시키곤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는 보고 있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그 여주인공이 이 선생님이 말할 때는 한 2분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동시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선생님 하는 것을 보면 한국어를 아주 잘 말하죠. 어머니는 표정 없이 말하다 보니까 글을 읽는 듯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글을 읽지 않고 그대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텍스트 없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할머니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아직까지 머릿속으로 해야 할 말을 생각하려다 보니까 표정에 많이 굳어 있는 것 뿐이죠. 여주인공 혼자서만 대축금을
갚을 수 지금 있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문장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관자가 이 선생님에게도 제가 한국어를 할머니는 어떻게 잘 배울 수 있는지 많이 대해서 배웠어요.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暗記를 그래서 통해서 여러 문장을 연습할 것. 제관자 그래서 매일마다 3번 연습하게 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연습하고 여주인공이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민성 연습하고 남자이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저녁에도 자기 전에 한 번 더 할머니는 연습하라고 보고하는 하였거든요. 거라서 이렇게 3번 문제예요. 매일마다暗記를 근데 가지고 제관자 말을 아들이 한국어 문장을 매일마다 계속 연습하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주인공 지금 이 때렸어요. 영상이 2개월째 때렸으면 지금 때릴 연습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마지막暗記로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고 난 여주인공 다음에 지난 2개월 됐을 때 하고 싶은 아, 말 아무거나 하세요. 예측은 아무거나 너무 하면서 영상으로 다 촬영해서 보내주세요. 덮었어요. 제가 이렇게 요청해서 지금 이 셀러리 영상을 받은 것이거든요. 장도 그래서 이게 2개월째 구했고 영상입니다. 셀러리 인신도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지 말이죠.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우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죠. 처음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서 말하게 되면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선생님들처럼 말이죠. 이런 케이스가 저에게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면 좋은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 스페인어, 영어를 어떻게 배우면 빨리 배울 수 있는지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설명한 대로 연습을 하게 되면 1개월만이라도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이렇게 직접 말을 잘 할 수 있는 레벨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국어 선생님이 2개월 만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새우 산 무슨 정말 못생겼다.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暗記를 사용하고 있어요.暗記.暗記란 것은 단어를 외우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暗記를 단어를 외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문장 통째로 연습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暗記 카드가 있거든요. 카드가 있고 여기에 먼저 이 선생님이 중국어 문장을 보거든요. 처음에 여기 중국어 문장이 있어요. 중국어 문장을 보고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우리 딸입니다.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얘기한 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답을 들어보는 거죠.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밑에 시간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暗記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문장이 쉽다 그러면 다음에 3, 4일 뒤에 내가 복습할 수 있도록 이 버튼을 클릭하거든요. 만약에 문장이 어렵다,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러면 1시간 뒤에 다시 복습을 할 수도 있고 하루 뒤에 복습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습하죠. 저 오늘 토마토를 먹었어요. 저 오늘 토마토 먹었어요. 이렇게 매일마다暗記로 연습하세요. 아침에 연습하고 그리고 오후에 연습하고. 제가 필히 3번 이상은 연습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1시간 동안 한 번만에 하는 것보다는 30분씩 2번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침에 한다든지 오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말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오전에 연습한 걸 다시 오후에 연습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자주 하면 할수록 이 문장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잘 배울 수 있거든요.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제가 선생님에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暗記를 공부하는 분량을 줄이고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세요. 이야기를 매일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읽는 모습을 촬영해서 저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죠. 요즘
한국에서는 캠핑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캠핑장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손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선생님에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저 읽기만 하지 말고 읽을 때 제스처를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사항에 따라서 매번이요.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읽는 속도를 조절 가능하고 내가 읽는 그 단어마다 손이 동작이 달라짐으로써 그 말을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캠핑장에 가면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캠핑장에는 화장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장실하면서 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화장실을 말할 때 이렇게 손을 사용하는 게 좋겠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동작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과 샤워실도 있어요. 방금 화장실과 샤워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서 이렇게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선생님은 이 두 단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도 단순하게 읽는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적어본다든지 제스처를 사용한다든지 물론 큰 소리로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읽는 정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풋의 정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습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매일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연습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세요. 단순히 내가 읽고 이해한 것을 떠나서 내가 배우고 있는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습을 해 보세요. 그러면 배우는 정도를 아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